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당선됐죠. 이변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변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입방정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원인 이런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누가 과연 우원식 의원을 찍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취재 대상이죠. 기자들이.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원식 의원 당선이 발표가 되니까 총회장은 그냥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아주 침묵에 빠졌다. 뭐 손뼉을 치거나 아니면 뭐 환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놀랐다. 이재명 대표도 놀랐고 우원식 의원 당사자도 놀랐다. 이런 얘기죠. 어제 아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내 손아귀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는 않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나오면서는 이게 곧 당심이다. 나도 한 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는 추미애 당선자를 찍었지만 당심은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이었네? 뭐 이런 식이었죠.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선장은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들어내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거죠. 그건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우선 몇 표냐? 뭐 어제 채널A는 우원식 97표, 추미애 72표에서 25표 차이가 난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우원식 89표, 그 다음에 추미애 80표 해서 9표 차이가 나는 걸로, 이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채널A는 경선이 끝난 직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여러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한 자릿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이가. 그러면은 89대 80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수가, 그러니까 추미애는 국회의장으로 좀 곤란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원식이 나아. 뭐 추미애가 친명이고 우원식은 범친명이다.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대전제는 추미애든 우원식이든 이재명 대표와 어긋나는 사람은 아니다. 심지어는 막판에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국회의장에는 형님이 적격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이 사람도 친명, 이 사람도 친명이라는데 친명의 순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가장 친명은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친명이죠. 친명계의 좌장이니까. 근데 불출마시켰고, 조정식 의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핵심 친명이 어디 있습니까? 핵심 친명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막 소리가 좀 요란한 추미애 당선자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지명을 했는데 그거를 의원들이 거부했다. 이런 거죠.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친명이 아니고 차라리 범친명으로 가자. 이런 건데, 그러면 누가 명심을 거부했느냐. 정면 거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순도가 100%짜리가 아니고 95%짜리 정도를 선택을 한 거죠. 의원 다수가. 그 이유가 뭐냐. 자, 우선 민주당 현재 당선인들의 분포를 보면 초선이 71명이고요. 재선이 47명. 그 다음에 3선 이상이 53명입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면 주로 초선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당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친명계죠. 그 중에는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31명 멤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초선이죠, 대부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 사람들이 주로
추미애를 지지했고요. 재선 이상, 이 사람들이 주로 우원식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재선, 3선 이상 이거를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초선들은 이제 추미애를, 그 다음에 재선 이상은 우원식을 했을까? 그게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추미애에 대한 반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의 패배 이전에 추미애의 패배입니다. 이재명의 패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는 순도 100%, 우원식은 순도 90 내지 95%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당선자들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를 뽑든 우원식을 뽑든 어차피 친명인데, 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뭐 거리, 그러니까 차라리 당을 위해서 누구를 찍느냐. 그런데 거기에 추미애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거죠. 추미애 당선자는 4년간 국회의원을 안 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초선 당선인들은, 그러니까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기사로만 봐서 압니다. 겪어보지 않았죠. 이거는 제가 취재한 결과입니다.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뭐 추윤 갈등 얘기만 하고, 그 추윤 갈등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옳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어쩌고 정치색을 보이는 정치검찰이고 뭐 어쩌고 이런 것만 쭉 이제 당내에서 들었죠. 그러니까 들었지 실제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윤 갈등 속에서도 추미애 편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찍으라니까 찍으라고 사실상 지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찍은 겁니다. 이른바 맹종한 거죠. 맹종. 근데 재선, 그중에서 특히 3선 이상 이런 사람들은 추미애 당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대부분 다 겪어봤고요. 벌써 추윤 갈등 이랬을 때 그 이해도가 훨씬 높죠. 아, 그래, 추미애라면 저랬을 거야. 다 알죠. 이 사람들이 추미애를 안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자에 대한 반감. 아, 이 사람을 만약에 그 국회의장으로 뽑았을 경우에 이 사람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마 행정부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통령은 뭐 입법부가 행정부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냥 뭐 손 놓고 당합니까? 헌법, 법률 이런 데 다 뭐 대통령 거부권을 비롯해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부를 지배하려는 추미애 국회의장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 그런데 과거의 추윤 갈등과는 달리 이번에는 일종의 윤추 갈등이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당시에는 인사권이, 검찰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 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말대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죠. 같은 급입니다. 그러나 급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장관과 장관급. 그러니까 힘의 균형으로 보면 장관이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의전서열로 보면 대통령이 국가의전서열 1위,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선자는 아마도 국회의장이 되면 본인이 과거 법무장관, 검찰총장과의 관계 비슷하게 행정부를 압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충돌은 뭐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그럴 경우에 국민들은 뭐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뭐 계속 지지율이 낮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또 반전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겪어봐서 안다. 그 사람들이 대거 우원식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어제 입방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추미애의 반감을 키우는 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보수의 어머니, 뭐 이거는 뭐 다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보수의 어머니 시즌2다. 이런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위험하다 이거죠. 위험하다. 그런 거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약간 기대를 했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보나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에 그렇게 뭐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최근에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짐이 곧 국가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죠.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된다. 뭐 중립은 없다. 뭐 자기가 국회의장이 돼야 이재명 대권과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다수의 재선 이상 당선인들은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권과대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많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기 이런 의미보다는 추미애 당선자 개인에 대한 반감 이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 1번 요인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이것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 선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리수 처음에는 관여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정성호, 조정식 이 친명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불출마시켜가면서 개입을 했죠. 이게 너무 무리하다. 이런 거죠. 아니 추미애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추미애로 딱 정해놓고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이건 아닌데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뭐 국회의장을 뽑는다 좋은데 그것도 좀 감이 되는 사람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성호, 조정식을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거 우원식으로 몰렸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반명이냐? 아니지요. 친명계 좌장, 그 다음에 친명계 핵심을 지지하려고 했던 당선인들. 이 사람들이 대거 추미애보다 우원식으로 갔다. 이 사람들은 다 친명입니다. 어찌 보면 친명계의 순도로 보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순도가 더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추미애가 아니고 우원식.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원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거는 추미애는 못 찍겠다. 이게 이제 막판 교통정리에 대한 반감. 그래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원식 의원한테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압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원식 의원은 거부한 거죠, 그걸. 이런 식은 곤란하다. 이건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조정식을 지지했던 이 당선자들이 우원식으로 갔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미애는 만약에 4명 경선을 했으면 본선에도 못 오를 사람. 그러니까 2등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추미애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내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개딸들, 이 사람들의 극성, 이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극성 때문에 뭐 추미애를 안 찍겠다 이런 사람이 꽤 있었다 하는 걸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해보면. 무슨 뭐 미에로 하브이바 이런 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만 명의 서명을 들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개딸들이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한테 문자 폭탄을 날리고 추미애를 찍자고 이런 것들이 반감을 샀다. 결국 이걸 여기에 굴복하면 개딸에 휘둘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들은 뭐 일부 충격을 받았죠.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네. 뭐 이런 이제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거는 아니다. 취재해보면 압니다. 그거는. 뭐 일부 뭐 취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거의 리더십이 동요가 와서 뭐 민주당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할 것처럼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기대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재명의 리더십은 확고하다. 다만 흠집이 난 거죠. 100%는 아니다. 그건 뭐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던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비명, 친문 뭐 이런 사람들 빼고 그러면 대략 한 80% 정도 된다는 게 당내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20% 정도는 어차피 이재명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로 이런 추미애 개인적인 흠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합쳐지니까 우원식 의원한테 밀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리더십이 당내에서 흔들거릴 정도는 아니다. 그건 취재해보면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재명 대표한테 맹종하지는 않는 의원들이 꽤 많다. 그래서 어제 당원 게시판에 보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보면 민주당 살아있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맹종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재명을 맹종은 아니어도 추종하는 거는 다수가 추종하는 거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 마치 민주당이 뭐 이제 이재명 체제가 거의 끝나갈 것처럼 그건 아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취재를 해보면 아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누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뜻에 반하는 우원식을 찍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취재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